야당의 보궐선거 압승으로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개각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는 좀 바뀔까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인사총괄을 하다 지난 2014년 공직 인사혁신을 전담하는 인사혁신처의 초대 처장을 맡아서 화제가 된 분이죠.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야당의 대승, 여당의 참패로 뭔가 이제 정부와 여당의 인사가 조금 있을 것 같은 시점에서 인사 전문가를 모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때 뭐 이제 쇄신 개각이 필요하다. 또 여당은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는데 이런 때는 어떤 인사의 방향,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사를 해야 됩니까? 청와대 발표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인사는 개각은 아마 빨리 할수록 아마 국면 전환에 좋을 겁니다. 빨리 해야 된다.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후임자가 선정돼도 1년 남짓 일을 하기 때문에 예. 빨리 바꿀수록 국면 전환에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예. 정책 기조의 변화와 강도에 따라서 인사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정책 변화의 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책 기조가 대폭 바꾼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 기대 수준에 적합한 인사가 기용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분야도 대폭 교체가 필요하겠죠. 대폭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에 예. 보완을 하거나 속도를 조절한다면 예. 그것은 아마 여야를 막론한 화합형 총리, 화합형. 그다음에 지속형 경제부총리, 예. 이런 인사를 중점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 네. 그렇다면 친이 강성 내각이 기용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거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사를 볼 수 있고, 인사를 보면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아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처장님 그러면 그 몇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획기적 변화를 해야 됩니까? 뭐 그냥 화합형, 지속형 하면 어떻게 제안하신다면?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작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되는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빨리 잘 안 해왔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청문회 기간도 있고요. 또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주지 않고는 뭐 그냥 단순한 국면 전환용 인사 그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인사에 마무리 투수를 집어넣는다는 개념 그렇게 해야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참패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요. 자, 뭐 이번 선거 말고 그동안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인사를 쭉 봤을 텐데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지난 4년의 문재인 정부의 인사 과연 어땠는지. 뭐 이 정부나 이전 정부나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어디가 좀 뭐 더하냐 덜하냐의 문제인데 굉장히 정부는 풍부한 인력 풀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다. 풀이 기업에 넓다. 비하면 훨씬 더 많죠. 좋은 그렇죠. 인재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대개 내편 인사라는 것 때문에 결국 거기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정권 옹호 세력보다는 전문가나 국제적 식견을 가진 사람을 기용할수록 국가의 발전, 정부의 치적이 더 높아질 거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농공행사 인사가 굉장히 강했죠. 이것이 우리나라 인사의 문제이고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의 발전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세계 기업들과의 싸우면서 그렇습니다. 발전했는데 정부도 이제는 세계의 정부와 경쟁하는 시대로 갔습니다. 정부도 국가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부의 경쟁력 과연 얼마나 되고 기업의 경쟁력과 비교해서 어떨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좀 제가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전문성 그리고 국제적 식견을 감안한 인사를 안
했다는 게 전 정부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더하냐 덜하냐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더합니까? 일반적인 세평은 좀 더하다고 그러죠. 더하다고. 예. 그러니까 전문성 중시하는 면에서 훨씬 못하다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 특히 낙하산 인사 논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뭐 전 정부에서도 계속 그랬을 텐데 어느 정도 이 정부에서 그 낙하산 인사 논란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역대 정부가 뭐 다 비슷하지요. 예, 비슷하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특히 이 문제가 예, 이번에 문제가 된 LH 사태 그렇지. 네, 거기 감사들이 만약에 제 역할을 다 해주셨다면 감사. 예.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렇게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낙하산 인사는 결국 인면권자에게 예. 그 화살이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나 예. 공기업의 역할에 적합하고 전문성이 있고 그 성격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것의 경쟁력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것이 먼저야 돼야지 내 사람 심기 이거는 이제는 좀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정권이 창출하면 그 정권의 어떤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물론 뭐 공기업 예. 공공기관이 350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얼마나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곳이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또 어떻게 추천위원회 통하지 말고 네.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예. 그러고서 예를 들어 볼까요? 뭐 네. 한전. 한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전기를 싸게 국민에게 편하게 그렇죠. 또 심지어는 국가 경쟁력이 가능하게 네, 중요하죠. 이런 네. 것이 먼저지요. 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잘할 사람을 보내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커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을 비춰본다면 전문가 또는 그러한 곳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곳에서 선발되어지는 것이 이제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늘 문제가 됐던 이런 낙하산 인사 폐해 이를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뭐 개선 방안이라든지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예,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서울시와 부산시 예. 어떤 인사를 할지를 보면 정책 방향을 한번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똑같지요. 예. 선거 공신에 대해서 결국 어느 정도는 같은 길을 가면서 네. 국가 정책이나 정권의 그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앞장서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또 선거 공신에 현실적이고요. 대해서. 네. 그렇다면 이것을 전문성이 없는 곳에다가 활용하는 것보다 예. 이들의 식견과 열정을 오히려 양성화하여서 국가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거 하나 만들면 국가정책자문위원 같은 예,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 1,000명 정도만 기용을 한다 하더라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1,000명 정도 기용을 해서. 그럼 상하반기 하면 2,000명입니다. 예. 아마 대통령께서 그 챙겨야 될 그러한 선거 공신이 한 2,000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합법화, 예. 이 양성화 이거 이제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음지 속에 있는 관행을 바꿀 때가 됐죠. 그럼 실제 그게 얼마나 들겠습니까? 2,000명이면 예. 연간 1억이면 해결이 되겠죠. 5년간 재임한다면 1조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사람을 잘못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예. 그 가히 천문학적 숫자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LH 같은 경우에도 이 사태가 정치적 파장이 뭐 쓰나미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비용 정도를 감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 사장과 예. 감사나 이런 내부 견제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되었다면 예. 예방되었다면 이러면은 부담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깊이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낙하산 인사를 좀 원천적으로 좀 막아보자. 양성화하자. 양성화하자 이거죠. 예.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왜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제 구속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낙하산으로 온 인사를 걷어내려고 하는 무리한 과정에서 생긴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팬이네요. 이 문제는 예.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법에 의하여 여기에 관련된 공공기관장이 임명되는데 예. 이 추천권을 인사전문기관에 전환시켜야 됩니다. 추천권을 예, 추천권과 채용권을 예. 인사전문기관을
맡겨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볼 수 있어야죠. 아, 그렇게 합법화시키고 중립화시켜야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과도한 개입 또는 할 수 없이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탈법적 사태 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오히려 공무원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게 한번 네. 인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 전문 기관이라 그러면 좋은 분을 추천해주고 실제 뭐 임명 뭐 채용할 수 있고 채용할 하죠. 수도 있고 예. 하는 그런. 현재 정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게 지금 정부에 있는 뭐 인사혁신처 같은 기능이 존재합니다. 아. 실제적으로 인사 전문 기관이 있죠. 예. 그 거기를 얼만큼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 전문기관을 새로 만들지 않고 인사혁신처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 적절하고 아, 합리적인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네. 그러한 절차를 지켜준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개입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공개적으로 줄여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군요. 예. 얼마 전에 어디 글을 보니까 우리 이근면 차장님께서 이 정부에서 좀 잘한 인사로 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꼽으셨더라고요. 예, 예. 어떤 면에서 그분이 잘된 인사라고 보셨어요? 그분은 전문가이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성장해 왔고 예. 또 메르스 사태를 거쳤습니다. 음, 그걸 거치면서 관리 역량과 시스템 운영 역량을 갖춘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그렇다면 전문가를 잘 기용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정치적인 정무적 감각 이런 것이 늘상 이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요구되어지는데 예. 그 문제는 전문가 영역은 조금 상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 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지만 아니 저는 인사를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백신 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정말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한데 정은경 청장이 제 역할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정책적 미스겠죠. 예. 그리고 또한 거기다가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면 그러면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역할을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낼 어떤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예. 과학을 정치로 재단할 수는 없겠죠. 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공공기관 개혁이 사실상 멈췄다. 진전이 없다. 당시 인사혁신처장으로 계실 때 많은 시도를 좀 하셨는데 이 정부에서 그렇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결국 공공기관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대국민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겠죠. 네. 또 하나는 그 기관 자체로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그냥 예. 적자 나는 만년 적자 기업, 우리 봉급은 뭐 어디서 준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효율이라는 측면을 들여다 봐야 되죠. 예.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돼야 할 것이냐. 예. 요즘 젊은 세대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보다 일한 만큼 보상받길 희망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과에 따라서 성과에 적절하게 보상해주고 처우해주고 성과에 승진시켜주고. 따른 적절한 보상. 예. 그런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평한 것보다는 공정한 것이 예. 앞으로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과급이나 예. 이런 그 근속에 따른 적절한 대우 이런 것보다는 능력에 따른 대우, 업적에 따른 대우, 업적을 평가를 공정하다면 그 보상도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더해야지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예. 뭐 덜 노력한다? 이건 좀 뭐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인식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공무원도 철밥통 얘기를 예전에 들었습니다만 예. 지금 공무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봉급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예. 이것을 어떻게 더 견인해서 진짜 화라산처럼 일할 수 있게 하느냐가 국가 예. 경쟁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직 인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공직 인사의 공직에 나아감에 있어서 네.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공직을 마지막 자리로 보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지 디딤돌로 삼는 이런 공직 관행, 예. 특히 돌아갈 자리를 돌아보면서 공직에 나아가는 것은 이제는 좀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의 가치, 도덕의 가치보다는 공직 윤리의 가치, 네. 대국민 봉사의 사명감 네. 이런 가치가 좀 더 강화되어지거나 네. 중요시되는 쪽으로 바뀌어만 공직 가치가 쓰고 네. 안심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이 또는 공무원 사회가 될 겁니다. 네. 그것이 국가의 미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인사 전문가로부터 문재인 정부 인사 그리고 바람직한 인사 개선 방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